안녕하세요. 좋은쌤입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보육일지 피드백 어떻게 하는지 과정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일지 공유해 준 선생님은 만 1세반 맡고 계신가 봐요. 주제 한번 살펴볼게요. 놀이할 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물놀이는 재미있어요. 그리고 물놀이를 즐겁게 하면서 물과 친숙해진다 라는 목표를 계획하셨고, 네, 이후의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쌤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일지 피드백하는 과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지 공유해주신 선생님은 만 1세반 보육하고 계신가 봐요. 8월 4주차에 보육일지 피드백 과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큰 주제는 놀이할 수 있어요고요. 소주제는 물놀이는 재미있어요. 물놀이를 즐겁게 하면서 물과 친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등원 및 통합보육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깍꿍놀이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게 우리 선생님이 이번 주 아이들과 경험하고 싶은 등원할 때의 과정인가 봐요. 교사가 깍꿍하면 인사를 하니 영아가 더욱 즐겁게 등원하였고 엄마 뒤에 숨어서 없다고 말하면 깍꿍하며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어요. 근데 이게 잘 살펴보시면 주간보육 일지의 특성상 일주일의 모든 과정을 여기에서 다루는 건데 일주일 동안 매일 똑같이 아이들이 즐겁게 등원하고 아이들이 모두 엄마 뒤에서 숨어서 없다고 말하고 깍꿍하며 나왔을까요? 실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겠죠. 아이들마다 반응이 다르니까요. 주간일지 그리고 보육일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을 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아들이 교사와 깍꿍놀이를 하며 인사를 나누는 것에 흥미를 보이거나 즐거워하는 표정 등을 지어 보이며 반응하였다. 이 얘기는 더욱 즐겁게 등원하였고라는 구체적인 예시예요. 즐겁게 등원하였다는 것을 내가 실행한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영아들과 자연스럽게 사전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일과를 시작하였다.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깍꿍놀이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에 흥미를 보였고 즐거워하기도 하였다라는 이번 주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내용은 한 영화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한 영화에 대한 등원 모습을 기록을 남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개별 관찰일지와 연계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보육일지에서는 우리 반 아이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자연놀이 살펴볼게요. 우리 커다란 상자에서 깍꿍놀이예요. 동화 잡았다 깍꿍. 깍꿍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소주제가 물놀이는 재미있어요겠죠? 재미있어요였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를 잘못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깍꿍놀이가 이번 주 주제인데 소주제야 활동 목표를 바꾸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소주제야 활동 목표를 반드시 수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놀이를 시작을 했어요. 이 일지의 계획안을 봤을 때에는 월요일날 모든 계획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죄송해요. 사실상 이 부분이 불가능해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이들 영아 중심, 유아 중심의 보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교사가 모든 활동을 매일 다 실행을 했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모든 활동의 영역에서 흥미를 보였을까요?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4차 표준보육과정과 개정놀이 과정에서는 영유아가 주체가 돼서 놀이를 하는 모습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이 흐름이 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이 됐다라는 기록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방울스카프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걸 일주일 내내 똑같이 반응했다라는 기록인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만 이어지면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간수화일지를 쓸 때 어떻게 쓰셔야 하느냐. 밀가루 반죽에 놀잇감을 숨겨요를 계획했으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면 그 칸에다가 기재를 조금 추가 기록을 해주시는 거죠. 잡았다 깍꿍이라는 동화를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원래 좋아했던 동화책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사가 예측하지 못했던 놀이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교사가 제공한 활동자료를 다르게 활용했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놀이 했더니 또 뭔가 하나 더 추가해줘야겠다. 뭔가 또 하나 추가해줘야겠다라는 지원의 내용이 달라졌을 때 놀이가 변화하는 부분을 여기에 다루어 주시는 거죠. 주간 간수화 일지를 써도 무방하지만 주간 간수화 일지에서 이런 내용이 보여져야 하는 것도 필수적인 사항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에 놀잇감을 숨겨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월요일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 놀이에 흥미를 보여서 했는데 깍꿍놀이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놀이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공룡을 만들기도 하고 김밥을 만들어서 역할 영역에서 놀이를 하기도 했어요. 그럼 그 과정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서 창조해서 창의성이 있는 놀이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후자에 더 메인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이 후자에 대한 다양한 놀이 변화들을 다루는 것이 이번 4차 보육과정 그리고 개정 누리과정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우리 선생님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셨는데요. 교육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보다는 경험이나 일상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해서 배우는 것을 더 의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자꾸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영화들이 우산 그림에 많이 관심을 가졌고 일주일 동안 비가 오면 바닥이 미끄러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심히 걷는 연습도 해보았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의 유의미한 기록들을 함께 적어주신다고 하면 이 놀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산 그림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비가 올 때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고 또 걷는 연습도 해보는 등의 언어와 신체 영역이 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연계될 수 있었다라고 해주시면 일주일 동안 단순하게 이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영역이 연계되고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일률적인 보육 과정의 운영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면 좋습니다. 소방 대피 훈련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원장실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 시 대피해요. 놀이를 하다가 사이렌이 울리자 교사를 쳐다봤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대피 훈련은 아이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대피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쳐다봐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교사가 영아들에게 대피해야 함을 알려줘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놀이를 하다가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교사가 영아들에게 대피해야 함을 알리고 손으로 코와 입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장은 간단하게 하시는 게 전달이 더 잘 돼요. 영아들이 교사의 모습을 모방을 하고 교실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다. 여기까지 가고요. 이번 훈련에는 울음을 보이지 않고 침착히 대피하는 모습을 보여서 교사가 충분히 격려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대피 훈련에는 모든 아이들이 울었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는 울음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격려를 한 건지 아니면 일부의 영아들인지 아니면 정말 한 명의 영아인지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 보육 일지 안에서는 전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부의 영아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구분을 해서 표시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기본생활 습관 볼게요. 선생님이 부르면 바라봐요 라는 기본생활 습관을 우리 아이들과 경험하고 싶어요. 오전 자유놀이 시간에 배치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생활의 습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배치를 하는지를 잘 의식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부르면 바라본다는 것은 오히려 놀이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눈 마주침을 하고 난 이후에 상호작용을 함께 해주시면 당연히 너무 좋고요. 영화의 이름을 언제 불렀는지 중요하다는 게 방금 드린 말씀이에요. 놀이를 하고 있는데 기본 생활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름을 불렀다면 아이들의 놀이에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일방적인 훈련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저귀 가리를 하거나 손을 씻을 때 영화를 불러야 할 때 부른 거죠. 개별적으로 영화의 이름을 부르고 교사를 쳐다보고 다가오면 개별적으로 칭찬을 해주며 개별적으로 한 번만 사용할게요. 이 자신의 이름을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몇몇의 영화는 네 혹은 응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고 불러야 할 때 불렀고 아이들은 그 과정 안에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 및 배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요. 기저귀를 깍꿍놀이를 하면서 갈아보았다고 했는데 여기 괄호치고 위생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문구 안에서는, 이 문장 안에서는 위생교육을 한 실행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과 영양이나 위생교육이라고 체크를 하고 싶으면 그 행동을 했던 교사의 모습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깍꿍놀이 하면서 갈아보았고 기저귀를 꺼내와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위생교육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쵸?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영아들이 교사와 오전에 했던 깍꿍놀이를 기억하며 기저귀를 꺼내어 보기도 하였다.
기저귀 가리를 하며 우리 몸이 소중하고 깨끗이 씻어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이게 바로 위생교육이겠죠. 영화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영화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이야기해주며 관련된 그림 자료도 함께 제공해 도움을 주어야겠다. 네, 일상생활 안에서 위생교육도 이루어졌고요. 깍꿍놀이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리정돈, 배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본생활 습관이나 안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놀이와 연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워야 하는 일상 안에서 기본생활 습관을 경험하는 것들이 기록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바깥놀이 살펴보겠습니다. 바깥놀이 보면요. 잘하셨어요. X5로 매일매일 어떤 활동이 실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월요일에는 대체활동을 하였고요. 화요일, 수요일까지 대체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실외 놀이를 했죠. 여기에서 사실은 이 모래 속에 숨겼다 찾아요가 여기 월요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쓰시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유일하게 바깥놀이예요. 바깥놀이기 때문에 X5에 구분을 해주시면 좋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대체 활동을 한 실시 사유가 없어요. 그쵸? 그럼 여기 밑에다가 뭐 코로나로 인해, 근데 여기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했으니까 이 원은 코로나가 있어도 우선은 바깥놀이는 가능하다라고 설정을 했나 봐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 건강 및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아서 뭐 그 기타의 이유로 여기에서는 대체활동을 했고 이후에는 모래놀이 등 실외놀이가 가능했다라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점심 식사 손 씻고 이덕기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서 가를 수 있는 게 건강과 영양이고 우리 선생님은 영아가 잘 먹지 않는 채소를 도전해 보았으며 라고 해주셨는데요. 도전해 보았으며 이거는 뭐 어떤 놀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주저주저 하다가 그 활동을 시도를 했다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단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잘 먹지 않은 채소를 먹었다, 시도했다라는 내용은 앞뒤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겠죠. 왜 갑자기 먹었을까요? 선생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을 보고 먹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그러면 식습관에 대해서 교사가 건강과 영양에 대한 지도를 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만 써있으면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교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과 영양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사가 우리의 몸에 채소가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영아들에게 배식을 해주었더니 영아들 중 평소에 야채를 잘 먹지 않는 영아도 식재료에 관심을 보이거나 조금씩 먹어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건강과 영양 이해했죠? 교사는 개별적인 입맛과 선호도를 존중하여 영아가 억지로 먹기보다는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격려해 주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잠 및 휴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 이불장에서 자꾸 넘어가서 죄송해요. 왜 넘어갈까요? 네, 이불장에서 자신의 이불을 찾아보도록 하였으며 이불을 가지고 깍꿍놀이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도 깍꿍놀이랑 관련된 얘기예요. 영아가 이불을 덮고 이동을 하면 다칠 염려가 있어서 주의 있게 살펴보았죠. 일주일 동안 같은 수준,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조금의 반응이 달랐다면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은 없어도 일주일 동안 이걸 가지고 했겠구나 하는 걸 이 위에서 볼 수 있어요. 이불로 깍꿍놀이 하면서 봐요. 여기에서요. 네. 그리고 낮잠 시간에는 낮잠을 자거나 휴식하는 부분에 대한 실행이 더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하면서 경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낮잠을 자기에 적절한 환경이었는지, 낮잠에서 일찍 일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대응해 주셨는지, 낮잠을 자지 못한 영아들은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간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같이 다루어 보면 좋은데요. 영아들과 손을 씻으면서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교사가 모델링이 되어 상세하게 보여주었더니 영아들이 교사로부터 관찰한 대로 손을 씻어보고자 하였다. 개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아들에게는 교사가 도움을 주어 손을 씻어볼 수 있었다. 건강과 위생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같이 적어주신 거죠. 위생과 관련된 그림 자료나 손 씻기 과정에 대해서 그림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전체 활동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주간 활동 보고 주간 평가를 볼 거예요. 주간 평가 볼 텐데요. 우리 월요일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총평이라는 개념은 매일 일상생활과 놀이 활동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록 관리 해주시는 거고요. 이건 지표 1-5-1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위에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작성을 하신 것은 일주일을 통째로 작성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일 한 번씩 간단하게 다루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커다란 상자에서 흥미를 보이면서 놀이했던 이 과정은 놀이에 대한, 놀이가 아니라 활동이겠죠. 교사가 계획대로 운영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활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놀이가 어디 있을까요? 없죠. 일상에 대한 내용도 보이지 않아요. 매일매일 일상과 놀이 활동에 대해서 기록해라 라고 했는데 주간 평가로 가름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놀이에 대한 활동 기록도 그리고 일상에 대한 기록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볼게요. 영화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커다란 상자를 제공해서 영화들이 모두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관심을 보여서 모두 참여하게 된 건지, 교사가 주도한 수업으로 보일 수 있는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앞에서 부연 설명을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교사가 주도해서 수업을 이루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영화들은 특히나 그 부분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수업으로 보여지지 않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내일은 상자에 대한 다양한 모양으로 구멍을 내어 제공해 보아야겠다. 라고 했어요. 종이컵에 관심을 보이는 영화와 종이컵 쌓기놀이를 하며 상호작용해 보았다. 여기 두 개 다 실행 과정의 기록이에요. 네, 그치요. 여기 잠깐 평가 들어있고요. 실행 과정의 기록만 적으시면 안 되죠. 이 과정이 어땠는지 여기에서 종이컵에 대한 아이들과 상호작용한 거 실행 기록, 내일은 상자에 대한 다양한 모양을 구멍을 내어 제공해 보아야겠다. 평가 반영했어요. 화요일날. 커다란 상자에 다양한 모양의 구멍을 내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들어가서 모양 밖으로 얼굴이나 손을 내밀었어요. 놀이하였죠. 실행 기록. 근데 영아들이 한참 놀이 후 지루함을 느낄 때쯤 여기에서 이 부분 삭제. 지루함을 느꼈다는 어떤 표현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교사가 예측해서 지루하겠다 싶어서 상자를 눕혀 터널을 만든다는 것은 아이들의 놀이를 교사 주재해서 다르게 바꿨다는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그쵸? 터널 안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모양구멍으로 고개를 내밀어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영화 모두 흥미를 느껴. 이거 역시도 교사의 예측이에요. 아이들이 전체 흥미를 보였는지 어떤 표현이 있었다고 하면, 행동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사실 적어주신 게 맞고요. 놀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실행 기록이에요. 어제 쌓기놀이 했던 종이컵 바닥에 구멍을 뚫어 제공하였더니 눈에 대어 보면서 안경놀이도 하고 크레용으로 종이컵을 색칠하며 꾸미는 영화를 격려해 주었죠. 여기도 실행 과정 기록이에요. 그럼 평가가 없습니다. 그치요? 여기서 평가 예시를 든다고 하면 쌓기놀이를 했던 종이컵 바닥에 구멍을 뚫어 제공을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언어 영역의 끼적이기나 미술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과 연결시켜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써주셨으면 좋겠죠. 실행한 기록과 같이 평가를 써주셔야 하니까요. 이거에 대한 예시는 제가 우리 채팅방에 한글 파일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둥글게 뭉쳐진 수요일 일지입니다. 둥글게 뭉쳐진 초록색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뜯어보며 안에 들어있는 놀잇감이 숨어 있었죠. 네, 교사에게 보이며 웃었어요. 이거는 한 명의 얘기겠죠. 제가 봤을 때 한 명 같아요. 개인 관찰일지와 연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본 다른 영화가 이렇게 놀이했다. 여기도 실행 과정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보육일지에서는 개별적인 아이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놀이하던 하루의 일과 중에 의미가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 두루두루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놀이에 대해서만 쓰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 모든 일주일 과정 안에 전체 영역에 한 번씩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목요일에 보시면요. 오늘은 어린이집 마당으로 나가 모래 속에 숨은 놀잇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기 위해 교사가 숨겨 놓았어요. 여기까지는 이미 계획에 있는 내용이니까 불필요해요.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꾹꾹 숨으라 노래를 불렀어요. 음률과 함께 아이들이 했는데 손으로 모래 만지는 게 불편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놀이 도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더니 아이들이 그 안에 흥미를 보이면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실행 과정의 기록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화들의 놀이에 대한 반응에 따라 추가적으로 도구를 제공해 줌으로써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영화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놀이의 참여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화들의 반응에 대해서 교사가 구체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으면 좋습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동요를 들려주자 한 영화가 바구니에서 방울스컵을 꺼냈어요. 흔들어 춤을 췄어요. 다른 영화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네, 같이 뛰고 놀았죠. 그중에 한 영화는 방울스카프를 아기인형에 덮어주면서 역할 영역으로 연계가 됐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행한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영화에 대한 내용은 관찰일지 연계하시고
여기에서 평가를 한번 예시를 든다고 하면 교사가 영아들의 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즐겁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음료를 활용하여 활동에 제공하였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더 높았다. 교사는 활동을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영역이 잘 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에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이들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선호도를 존중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이번 주 활동이 전반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써주시면 좋겠죠. 여기 모든 일지 안에 일상이나 놀이, 아이들이 스스로 했던 놀이, 아이들이 원래 하던 놀이에 대한 예측하지 못했던 놀이에 대한 과정이 들어있지 않아요. 모두 다 계획한 내용에 대한 놀이 내용이기 때문에 평가를 당연히 써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누락된 일상과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기록해 주시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총평 살펴볼게요. 여기는 주간 총평을 작성을 하시나 봐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와 연계하여 이번 주에도 깍꿍놀이를 진행해 보았다. 이거는 사실은 계획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깍꿍놀이를 통하여 보였다 사라진 현상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교사와 친구들이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상호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 또한 깍꿍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모습을 보여서 교사도 흐뭇하였다 느낀 감정은 배제,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즐거운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평가가 없어요. 총평이기 때문에 평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따 밑에서 다뤄볼게요. 8월 생일인 두 친구의 생일 파티가 진행되었다. 네, 근데 위에 내용에 생일 파티가 진행된 내용이 없어요. 그쵸? 여기 특이사항에 보시면 체육 수업도 했고 생일 파티도 했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일과에서 실제 언제 진행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맞춰주셔야 돼요. 자유놀이 시간에 했든 따로 행사 시간을 가졌든 수업 시간은 특별활동이라면 특별활동 시간에 맞게 이행을 했는지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는 그런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이 밑에서 했다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사의 내용은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놀이에 대한 평가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평의 예시를 잠시만요. 네, 총평의 예시는 1일 총평으로 봤을 때 주간 총평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1일 평가였다라고 봤을 때에는요. 영아들이 오늘 깍꿍놀이와 관련되어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관찰하며 영아들의 놀이에 대한 성향이나 수준, 이해도 등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다. 평가죠. 영아들이 놀이 과정에 적절히 개입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놀이의 확장이나 연계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한 영역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총평에서는요. 영아들과 일상생활에 대해서 일상생활 다양한 게 있죠. 뭐 식습관, 배변, 낮잠, 뭐 기본적인 정리 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었고 관련된 그림 자료나 동화를 함께 봤더니 영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가이죠. 교사가 계획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지원해 주어 전반적으로 놀이가 활성화되어 잘 진행되었다. 부족한 수의 교구나 놀잇감의 경우 추가로 제공해 주어서 놀이 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의 하루 평가 혹은 주간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패턴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한글 피드백 파일은 제가 다시 만들어서 저녁에 우리 채팅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